고요한 오슬로의 아침, 노르웨이 최고의 수자원 엔지니어 소피아. 그녀의 첨단 오피스 책상 위에 낡고 구겨진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포기하지만 실패는 기록한다. 한국어로 쓰여진 이 절망적인 문장은 성공만이 전부였던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시간은 2년 전 메마른 땅 아프리카 잠비아의 한 마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많은 유럽의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저으며 포기하고 떠난 그곳에서 오직 한 팀,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만이 마을 아이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르웨이 최고의 전문가 소피아는 모두가 실패했다고 말하는 한국팀을 찾아 나선 걸까요? 왜 그녀는 자신의 모든 명성을 걸고 모두가 저주받았다 말하는 그 땅으로 향해야만 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소피아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온 수자원 엔지니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바꾼 한 장의 메모에서 시작됩니다. 오슬로 대학교 연구실에서 아프리카 수자원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잠비아 관련 문서들을 뒤적이다가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로 쓰여진 글이었는데 번역기로 돌려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포기하지만 실패는 기록한다. 마을 아이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 재석. 그 메모는 2년 전 잠비아의 한 마을에서 실패한 한국 굴착팀의 리더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을을 알고 있었어요. 유럽 여러 나라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도전했다가 모두 포기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팀만은 달랐습니다.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실패를 철저히 기록하고 분석해서 다음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메모에 담긴 처절함과 책임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한 줄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제 NGO 사무소에 전화를 했어요. 한국의 수자원 굴착팀과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놀라워했습니다. 소피아 박사님, 그 프로젝트는 실패한 케이스 아닌가요? 왜 다시 도전하려고 하시는 거죠? 실패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서울에 있는 한국 굴착팀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석 씨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그는 생각보다 젊었지만 눈빛만큼은 베테랑 엔지니어의 것이었습니다. 소피아 박사님이 왜 저희를 찾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실패한 팀인데요. 저는 그 구겨진 메모를 꺼내 보였어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메모를 보고 확신했거든요. 한국팀은 정말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재석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2년 전 그 마을에서 93m까지 팠습니다. 모든 계산으로는 물이 나와야 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장비도 고장났고 예산도 바닥났죠.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마을 아이들의 실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남기신 거군요. 네,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AI 기반 지질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재석 씨는 현장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실패한 데이터를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답이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재석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마을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걸 말이에요. 정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물론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한국팀과 함께라면 기적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저희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한국의 끈질긴 도전 정신이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나라 한국이라는 말이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었거든요. 재석 씨와 저는 그날부터 매일 만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2년 전의 실패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시 잠비아로 가야겠어요. 이번에는 함께 말이에요. 3개월 후, 저는 재석 씨와 함께 잠비아 공항에 내렸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아프리카의 뜨거운 햇살이 얼굴을 때렸어요. 재석 씨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떨리시나 봐요. 네, 솔직히 떨려요. 2년 전 실패했던 곳에 다시 오니까 말이에요. 공항에서 마을까지는 차로 3시간이 걸렸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면서 재석 씨가 말했어요. 소피아 박사님,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실망시켜드린 적이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 마을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촌장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어요. 또 왔군요. 이번에도 헛수고일 텐데 말이에요. 재석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2년 전에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요. 약속이요? 당신들은 떠났잖아요. 다른 팀들처럼 말이에요. 그때 마을 뒤편에서 아이들이 뛰어왔어요. 그중 한 아이가 재석 씨를 알아보고 외쳤습니다. 아저씨, 물 아저씨가 돌아왔어. 재석 씨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2년 전 그 아이에게 약속했던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안녕, 마크. 잘 지냈니? 아저씨, 이번에는 정말 물이 나올까요? 재석 씨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소피아 선생님이 함께 왔어. 우리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왔단다. 저는 앞으로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왔어요. 촌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럽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죠? 한국 팀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유럽 전문가가 한국 팀을 신뢰한다는 게 신기했나 봅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설명회를 열었어요. 재석 씨가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2년 전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2년 전 저희는 93m까지 팠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소피아 박사님의 AI 분석 결과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3D 지질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수직으로만 팠는데 이 지역은 지하 수층이 비스듬히 형성되어 있어요. 각도를 조정하면 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 눈빛이 많았어요. 한 할머니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은 말을 했는지 아세요? 모두 떠났어요. 재석 씨가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2년 전에 못 지킨 약속이 있어서 다시 왔어요. 그때 마을 뒤편에서 노인 한 분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구나. 한국이 돌아왔어. 노인의 한마디에 마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그분은 재석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년 전 당신이 떠날 때 말했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떠났는데 당신은 약속을 했어요. 재석 씨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늦었지만 돌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날 밤, 저는 재석 씨와 함께 마을을 걸었어요. 별이 쏟아질 듯한 아프리카의 밤하늘 아래서 재석 씨가 말했습니다. 소피아 박사님, 정말 감사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거예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는 한국 정신을 직접 보게 되어서 말이에요. 마을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정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다를 거야. 소피아 선생님의 특별한 기술이 있거든.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한번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실패의 상징이었던 이 땅에서 기적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재석 씨와 함께 2년 전 굴착 지점을 조사했습니다. 녹슨 파이프가 여전히 땅에 박혀 있었어요. 93m의 깊이를 말해주는 증거였죠. 여기서 멈췄던 거군요. 재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모든 계산이 맞았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휴대용 지질 레이더를 꺼내 땅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AI가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재석 씨, 이것 좀 보세요. 지하 95m 지점에서 특이한 신호가 감지돼요. 95m요? 그럼 저희가 단 2m 모자랐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문제는 깊이가 아니라 각도였어요. 수직으로 파면 물층을 비껴가게 돼 있어요. 15도 정도 기울여서 파야 해요. 재석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새로운 지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네, 여기서 50m 떨어진 곳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때 마을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신기한 장비들을 구경하고 싶어 했죠. 이게 뭐예요? 이건 땅속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기계야. 엑스레이처럼 말이야.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눈을 반짝였어요. 그 중에서도 마크가 가장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이걸로 물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소피아 선생님의 기술은 정말 대단해. 저는 노트북을 열고 3D 모델을 보여주었어요. 아이들이 와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땅속이 이렇게 생겼구나. 맞아, 지하수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
우리는 그 물길을 찾아야 해. 재석 씨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기술은 실패했지만 기억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2년 전 데이터와 지금 기술을 합치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감동받았어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한국인의 정신력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재석 씨의 한국 장비와 제 노르웨이 AI 기술을 융합하는 작업이었어요. 드릴 헤드를 15도 각도로 조정하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 경로로 파면 됩니다. 소피아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2년 전에 이 기술이 있었다면. 아니에요, 재석 씨. 2년 전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 데이터가 가장 소중한 자료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정말 이번에는 다른 건가요? 네, 이번에는 한국의 경험과 노르웨이의 기술이 만났어요. 진정한 글로벌 협업이죠. 그날 저녁 마을 아이들이 저희 주변에 모여 앉았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소피아 선생님, 노르웨이는 어떤 나라예요? 추운 나라야. 하지만 물이 정말 많은 나라지. 그럼 왜 여기까지 와서 물을 찾아주려고 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재석 아저씨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어. 그래서 함께 하고 싶었어. 아이들이 재석 씨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순간 마을에 웃음이 돌아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크가 재석 씨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아저씨, 이번에는 정말 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마크야. 아저씨가 약속했잖아.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 진정한 기적을 봤다. 기술의 융합이 아니라 마음의 융합을 말이다. 한국의 끈기와 노르웨이의 기술이 만나니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가능해 보인다. 재석 씨도 옆에서 설계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어요. 2년 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네,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예요. 우리가 함께니까요. 마을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2년 만에 돌아온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드디어 굴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재석 씨와 함께 새로운 굴착 지점에 섰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최신 드릴 장비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비됐나요, 소피아 박사님? 네, 언제든지 시작하세요. 드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15도 각도로 조정된 드릴 헤드가 천천히 땅을 파고들었습니다. 처음 몇 미터는 부드러운 흙층이었어요. 5미터 통과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2년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10미터 도달. 지질 상태 양호합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AI가 예측한 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재석 씨, 완벽해요. 예상 경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20m, 30m, 40m. 드릴 순조롭게 깊이 들어갔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던 할머니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호기심과 기대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다른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이 다시 왔으니까 말이야. 50m를 넘어서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마을 전체가 우물터 주변에 모인 것 같았습니다. 60m 통과. 안반층 진입합니다. 재석 씨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2년 전에도 이 지점에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괜찮아요, 재석 씨. 이번에는 각도가 달라요. 드릴 소리가 달라졌어요. 더 단단한 층을 뚫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70m 도달. 조금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여전히 예상 경로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80m까지는 문제 없을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런데 80m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드릴 멈췄어요. 엔진 소리가 이상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드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재석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년 전 93m에서 멈췄던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아니에요, 재석 씨. 이번에는 달라요. 데이터를 확인해 보세요. 저는 급히 센서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재석 씨, 드릴 멈춘 게 아니라 다른 층에 도달한 거예요. 다른 층이요? 네, 여기서 조금만 더 파면 물층에 도달할 거예요. 93m가 목표였죠? 재석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2년 전 계산했던 그 숫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93m. 2년 전 그 숫자네요.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93m라는 숫자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앞으로 나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와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은 포기 안 했네. 93m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구나. 할머니의 말에 마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드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석 씨, 계속 가요. 93m를 넘어서 봅시다. 드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85m, 88m, 90m. 드릴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깊이 들어갔습니다. 92m. 마을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93m 도달. 그 순간 마을 전체가 긴장했어요. 2년 전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끝났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드릴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갔어요. 94m, 95m.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물층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재석 씨,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드릴 소리가 바뀌었어요. 뭔가 다른 층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96m에서 드릴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의 심장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들리던 드릴 소리가 갑자기 멈췄어요. 드릴이 멈춘 순간 마을 전체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저는 급히 장비를 점검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재석 씨, 엔진에 문제가 생겼어요. 재석 씨가 장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드릴 헤드가 손상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또다시 실패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촌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또 안 되는 건가요? 재석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 본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재석 씨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재석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본사에서 즉각 철수 명령이 내려왔어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대요. 뭐라고요? 장비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성공 확률도 낮다고 봤나 봐요. 내일까지 철수하라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제 겨우 96m까지 왔는데 포기하라는 거였죠. 재석 씨, 그럼 정말 포기하실 건가요? 재석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마크의 실망한 표정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저씨, 또 가는 거예요? 재석 씨가 무릎을 꿇고 마크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미안해, 마크야. 아저씨가 또. 싫어요. 아저씨는 약속했잖아요. 마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른 아이들도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급히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재석 씨.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요? 드릴 멈추기 직전 데이터를 보세요. 수압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됐어요. 재석 씨가 다가와서 화면을 봤어요. 정말이네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AI 분석 결과 단 1m 아래에 뭔가 있어요. 아마도 지하수층일 가능성이 높아요. 재석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1m만 더 파면 된다는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장비가 고장나서 재석 씨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소피아 박사님, 본사 명령을 어기고 계속해보면 어떨까요? 정말요? 그럼 재석 씨 입장이 어려워질 텐데요. 상관없어요. 마크와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소피아 박사님도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할머니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젊은이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하겠어요. 촌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지만 당신들은 달라요. 진심이 느껴져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재석 씨, 해봅시다. 장비가 완전히 망가져도 상관없어요. 1m만 더 파보는 거예요. 재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기술의 한계를 넘는 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니까요. 그날 밤 저희는 밤새 장비를 수리했어요. 완전한 수리는 불가능했지만 1m 정도는 더 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마지막 도전을 해봅시다. 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네요. 마을 사람들도 밤늦게까지 우리를 도왔어요. 물과 음식을 가져다주고 아이들은 응원의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마크가 그림을 건네며 말했어요. 아저씨, 이거 받아요. 물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림 속에는 높이 솟구치는 물과 웃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고마워, 마크야. 아저씨가 꼭 물을 찾아줄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실패하게 될까요? 재석 씨도 밤새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내일 해봅시다, 소피아 박사님. 우리의 신념을 믿고 말이에요. 네, 함께 해봐요.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새벽 5시, 마을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물터 주변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촌장의 물음에 재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장비 상태상 1m가 한계입니다. 이번에 안 되면 정말 포기해야 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AI는 여전히 97m 지점에 지하 수층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재석 씨, 믿어봐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또 실패하겠지. 이 마을은 저주받은 곳이야. 아이들도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떠들썩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재석 씨가 드릴을 다시 가동시켰어요. 고장난 장비가 삐걱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96m 5cm, 96m 7cm.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장비가 언제 완전히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96m 8cm, 96m 9cm.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드릴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달라요, 재석 씨. 저도 느꼈어요. 뭔가 변하고 있어요. 97m.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땅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파이프에서 뭔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물이다. 물이 나왔어. 지하수가 파이프를 통해 힘차게 솟아올랐어요. 2년간 기다렸던 기적이 드디어 일어난 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물이야. 진짜 물이 나왔어. 마크가 저에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소피아 선생님, 정말 물이 나왔어요. 재석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년간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건 단순한 지하수가 아니었어요. 희망이 솟구치는 소리였습니다. 촌장이 물을 손으로 받아서 마셨어요. 맑고 깨끗해요. 정말 좋은 물이에요. 할머니들이 울면서 기뻐했어요. 드디어 우리 마을에 물이 돌아왔구나.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물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아, 고맙다. 너희들은 정말 약속을 지켰구나. 재석 씨가 일어나서 깊게 인사했어요. 늦었지만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물이 솟구치는 소리,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진정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소피아 박사님, 우리가 해냈어요. 함께 해냈어요. 재석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 손에서 2년간의 고생과 오늘의 기쁨이 모두 느껴졌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적이에요. 물은 계속 솟구쳤어요. 마을의 새로운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마크가 물을 받아서 마시더니 소리쳤어요. 이 물은 한국 아저씨와 노르웨이 선생님이 찾아준 기적의 물이에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국과 노르웨이, 그리고 아프리카가 하나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물이 완성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을에 머물면서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아이들이었어요. 물을 기르러 먼 길을 갈 필요가 없어지자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 선생님,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알아요? 마크가 뛰어와서 말했어요. 물의 순환에 대해 배웠어요. 선생님이 우리 마을 우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학교 선생님도 감사하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물 덕분에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농사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밭에 물을 대기 시작하자 메마른 땅에서 새싹이 돋아났어요. 올해는 풍년이 될 것 같아요. 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몇 년 만에 제대로 된 농사를 짓게 됐어요. 더 놀라운 건 도시로 떠났던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물이 있으니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아빠가 돌아왔어요. 한 아이가 신나서 뛰어왔어요. 2년 전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던 아버지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물이 있으니 이제 여기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재석 씨에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한국 분들 덕분에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마을 중심에 새로운 표지판이 세워진 날이었습니다. 촌장이 저희를 불렀어요. 소피아 박사님, 재석 씨, 와서 보세요. 우물 옆에 나무로 만든 표지판이 서 있었어요. 서툰 글씨로 쓰여진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대한민국과 세계의 약속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촌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마을 아이들이 직접 썼어요. 한국과 노르웨이를 잊지 않겠다고요. 재석 씨가 그 글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2년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고마워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런 감동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이에요. 한국의 끈기와 노르웨이의 기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믿음이 만든 기적 말이에요. 그날 저녁 마을에서 축제가 열렸어요. 오랜만에 마을 전체가 하나 되어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전통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아이들은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 가사가 지금도 기억나요. 물이 왔어요. 희망이 왔어요.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약속을 지켜줬어요. 재석 씨가 제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소피아 박사님, 정말 감사해요. 혼자였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는 한국 정신을 배웠거든요. 그때 마크가 달려와서 말했어요. 선생님들, 내년에도 올 거죠? 물론이야, 마크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박수 소리가 아프리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오늘 진정한 글로벌 협력이 무엇인지 알았다. 기술의 교환이 아니라 마음의 교환이었다. 한국과 노르웨이, 그리고 아프리카가 하나 되는 순간을 봤다. 우물에서는 여전히 맑은 물이 솟구치고 있었어요. 마을의 새로운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 주, 저는 특별한 일을 하기로 했어요.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물과 환경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물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배워볼 거예요. 학교 교실에 아이들이 모여 앉았어요. 마크를 비롯해서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은 바다에서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내려와요. 그리고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되죠.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럼 우리 마을 물도 바다에서 온 거예요? 맞아요.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 메리라는 여자아이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커서 우물 기술자가 될 거예요. 다른 마을에도 물을 찾아주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가 그런 꿈을 갖다니요. 정말 멋진 꿈이네요, 메리야. 꼭 이루길 바라요. 데이비드라는 남자아이도 말했어요. 저는 선생님이 될래요. 아이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새로운 꿈을 이야기했어요. 물이 생기면서 아이들의 꿈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저는 재석 씨를 생각하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포기하지 않는 나라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재석 아저씨가 다시 왔구나. 아이들이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재석 씨와 함께 마을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어요. 재석 씨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물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신기해요. 우물 주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물을 기르러 오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거였죠. 이제 우물이 마을의 중심이 됐네요. 네, 단순히 물을 주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됐어요. 그때 촌장이 다가왔어요. 손에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박사님, 재석 씨, 이걸 받아주세요.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품이었어요. 물이 솟구치는 모습을 새긴 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들었어요. 잊지 말아달라는 의미예요. 저는 그 선물을 받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잊혀질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약속할게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재석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마을을 떠나는 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배웅해 주었어요. 아이들은 울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시 올 거죠? 마크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물론이야. 그리고 마크야, 내가 꿈을 이루면 다음엔 우리가 먼저 도와줄게. 정말요? 정말이야.
그때가 되면 마크가 다른 마을에 물을 찾아주는 거야.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재석 씨가 말했어요. 소피아 박사님,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걸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끈기와 노르웨이의 기술이 만나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작은 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작은 점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로 돌아온 후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학회에서 발표할 때마다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은 가장 늦게 도착했지만 가장 오래 기억될 나라군요. 한 교수가 말했어요. 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진정한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지금도 그 마을과 연락하고 있어요. 메리는 정말로 공학을 공부하고 있고 데이비드는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재석 씨도 여전히 다른 마을들을 도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 작은 우물에서 시작된 희망이 점점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기억에서 자란 희망이 이제 현실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가끔 그 구겨진 메모를 다시 봅니다. 포기하지만 실패는 기록한다고 쓰여진 그 메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옆에 새로운 글을 적어놨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도 가능하다. 마지막 1m에서 터진 건 물이 아니었어요. 2년간 쌓인 한국인의 끈기였죠. 재석 씨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약속을 지키려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지구 반대편 아이들에게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힘일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